본 팟캐스트는 제주 메세나협회의 2024년도 메세나 매칭 그란트 선정 사업으로 기업 한라 엔지니어링이 후원하고 스튜디오 아담과 팀 아시들이 함께 제작하는 제주 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저는 호스트 제주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삼방이고요. 오늘은 제주와 육지를 넘나들며 감귤서리단이라는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로컬 뮤지션 알렉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귤서리단의 멤버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지역의 한 명의 어떤 뮤지션으로서에 대한 좀 개인적인 소견 그리고 어떤 지역의 어떤 예술문화 어떤 장에 대한 이런 담론을 좀 두서없이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귤서리단에서 보컬, 건반, 기타, 리더, 그리고 둘째 형, 그리고 합주실 사장님을 맡고 있고요. 둘째 형. 네, 둘째 형. 아, 원래 나이가 둘째로 형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원래 맏형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아, 제 둘째 형이 됐고요. 네,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알렌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감귤서리단이라는 밴드가 그래도 제주에서는 나름 이례적이고 되게 조금 더 확장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또 한 명의 그냥 뮤지션 개인으로서의 알렉님의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 팟캐스트가 좀 이렇게 개인 뮤지션으로서 이러한 어떤 음악 내지 예술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사하고 활동하면서 제주에서 좀 느낀 여러 가지 소감 같은 것들을 좀 나누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시작한 거는 원래 제가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요? 네, 교회에서 찬양단 드럼 할 사람이 없어서 네가 드럼을 좀 배워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드럼을 처음에 거기서 배웠고요. 막 엄청 세부적으로 배운 거 아니고 그냥 거의 쿵치따찌 정도 배우고 그냥 네. 찬양단에서 드럼 쳐라 해가지고 쿵치따찌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중에는 안 나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노래방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친구들이랑. 근데 어떤 친구가 전화 와서 우리 밴드 하자 이랬는데 그 노래방 안에 너 노래, 너 기타, 너 드럼, 너 베이스 됐다 이러고 바로 그 연합 밴드가 만들어졌거든요. 비상이란 연합 밴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드럼을 치다가 이제 흥미를 갖게 돼서 네. 입시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에 전공을 하러 들어갔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 다니는 친구들이랑 급작스럽게 이렇게 밴드를 네. 구성하게 되어서 밴드 팀으로 고등학생 때 활동을 하셨던 네네, 거구나. 이게 제주도에서 생각보다 고등학교 밴드가 그래도 꽤 많이 있고 그런 어떤 행사들로 잦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약간 조금 사담이긴 한데 혹시 맥시멈이란 밴드 들어보셨나요? 알죠. 저도 맥시멈에서 아, 그래요? 건반으로 활동을 했었고 네네. 그 방금 살짝 소름 돋은 게 중학교 때 이렇게 드럼 치시면서 약간 어떤 입문 아닌 입문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중학생 때 교회 좋아하는 여자애가 드럼 배우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에 가게 돼서 약간 드럼을 치게 됐었어가지고 너무 약간 사담으로 빠지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드럼을 시작으로 약간 뭐 악기를 접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래방 즐겨 다니다가 그 네. 자리에서 밴드를 결성하게 돼서 활동하는 게 좀 거기서 좀 애착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 더 진로를 좀 더 음악적으로 가볼까 이렇게 고민이 된 건가요? 네, 원래 음악을 좋아했는데 원래는 노래 부르는 걸 더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노래 부르는 거 더 좋아했는데 노래방에 워낙 많이 가고 친구들도 워낙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었어서 제가 좀 거기서 좀 뒤처지는 그런 포지션인데 또 드럼을 할 줄 아니까 드럼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공연하고 드럼으로 첫 공연을 했는데 와, 너무 긴장되고 그걸 아직도 못 잊는데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한 2배 정도 빠르게 드럼을 쳤어요. 네, 그 장면이 아직도 잊지 못해가지고 난 드럼을 쳐야겠다 싶어서 대학교도 들어가서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대학교도 드럼을 전공으로? 네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약간 밴드부 활동이 전공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네. 그럼 일단 드럼을 전공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어떤 좀 변천사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더 곡을 쓰고 부르는 포지션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그 음악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같이 강사하던 형이 같이 팀 해볼래? 해가지고 네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게 남기다 밴드라는 팀이었거든요. 남기다 밴드. 네. 네, 그때는 거의 놀다시피 하는 팀으로 시작을 했던 거라 너도 노래 불러, 너도 노래 불러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북치는데 노래도 할 수 있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원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보컬 애들 수업 받는 거를 살짝 도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보강이라는 게 그냥 수업 들으러.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보컬 선생님분들하고 친해서 네네네네.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이러고 도강하고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도 보고 저도 막 몰래 따라하고 그랬었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돼서 군대에서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할 게 없어서 곡이나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곡 쓰고 그때는 핸드폰이 반입이 됐었어요. 네네네. 저가 군대 갔을 때는 네, 그때 할 게 없으니까 게러지 밴드라고 이제 프로그램 틀어놓고 거기서 노래 녹음하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노래를 쓰게 되는. 근데 핸드폰 반입이 가능했으면은 이게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네, 맞아요. 게 아닌데 군대를 비교적 조금 늦게 가신 네, 편이신 건가요? 제가 26살에 갔습니다. 그게 약간 좀 지역에서 뭐 팀 내지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면서 약간 입대를 미루시게 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인가요? 네. 그럼 그 과정 내내 약간 아까 말씀 주신 남기다 밴드로 활동을 하신 건가요? 남기다 밴드도 있었고요. 그 남기다 밴드 다음에는 저랑 이제 무주라는 지금은 싱어송라이터인데 같이 밴드도 했었어요. 두 명이서 듀오로 활동을 했는데 어점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팀을 계속 꾸준히 하다가 이제 네,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도 하고 싶은 음악이 있고 저도 하고 싶은 음악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개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약간 고등학생 때 입문을 하게 되어서 전공을 선택하시면서 그 말씀 주신 이런 팀으로 활동하는 거는 약간 대학생과 병행하면서 활동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 군대 가기 전에 이 시기만 해도 수년간 이미 지역에서 뭐 아티스트로 팀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거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직접 제주에서 팀도 만들어보고 뮤지션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어떤 활동 반경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무대도 서고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어떠셨는지 좀 그 시간들이. 우선은 정말 힘들긴 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일단은 제주 아닌 곳에서 공연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네, 불러주는 데도 딱히 없었고, 너무 일단은 저희가 빠져나가기 갇혀있는 환경 같은 느낌이었어서, 이제 제주 안에서도 뭐, 행사라기보다는 클럽 공연 위주로 많이 했고요. 클럽 공연? 네. 행사 같은 것도 좀, 원래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은 또 자기만의 노래를 하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진 팀인데, 행사나 이런 데 가면 꼭 이제 유명한 노래를 불러주길 원해서 그런 것들 준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노래를 하고 싶고 자신의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약간 뭔가 유명한 노래를 불러주고 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티스트가 된 건데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느낀 어려움 이런 네. 걸 느꼈던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군대 가시면서도 그래도 약간 그 뭐랄까 작곡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여전히 약간 군대 안에서도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약간 염원 같은 것들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건가요? 네, 원래는 군대 갔다 와서 더 제대로 활동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곡을 써가지고 정규 앨범을 만들자.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곡을 썼었어요. 그 군대 안에서. 네, 정규 앨범 만들 만큼 노래는 나왔는데, 뭔가 실행이 잘 안 됐죠. 저 혼자 싱글로 내기에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그냥 싱글 앨범으로 하나씩 내자 해가지고 한 3곡 정도 냈고요. 네, 그 다음 감귤서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감귤서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러면은 군대에서 뭐랄까 작곡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솔로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뭐 앨범을 만들거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기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으셨다가 이렇게 감귤서리단으로 되셨다고 네네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약간 그 사이의 텀에도 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역하고 나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더 확고하셨던 건가요? 네네. 확고했는데 이게 또 그 와중에 살짝 생각이 변하긴 했어요. 어떤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그때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서, 네네네. 전역을 하니까 28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30이 다 와가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음악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전역을 하자마자 음악을 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돈을 뭐 일단 벌어야겠다 싶어서 다른 일을 먼저 했었어요. 막 디자인 회사 들어가서 디자인도 하고, 뭐 고기 파는 데 들어가서 고기 팔고 뭐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막 음악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하면서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갈증 같은 게 네네네. 조금 더 커졌다고 네. 볼 수 있구나. 근데 사실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 지역에서 이렇게 팀도 만들어 보고 무대도 서면서 나름 느꼈던 어떤 한계점 내지 염증 같은 것들도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주에서 음악을 좀 고집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혹은 상경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있으셨는지? 원래는 서울에 갈 생각이었어요. 음, 이제 제주도에서 음악 활동보다는 서울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 이래가지고 뭐 일도 다 그만두고 서울에 갈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감귤서리단이 생겨서 그냥 생각을 바꿔서 안 내려가기로. 그러면은 사실 조금 더 그 감귤서리단이 생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이렇게 군대에서도 작곡하고 그 전에 개인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면서 음악에 대한 약간 활동은 꾸준히 이어오면서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면서 조금 더 다른 일을 했지만 말 그대로 생계 유지일 뿐 음악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상황까지만 해도 약간 감귤서리단 내지 밴드 활동에 대한 어떤 뭐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인원의 밴드가 되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거창한 게 아닌데요. 술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네. 네. 처음에는 리직군주라는 크루가 있는데, 술 마시자부터 시작한 크루예요. 리직군주. 네. 네. 뭐 그런 팀이 너무 하고 싶었어서 크루를, 그래서 자주 술 먹는 친구 한 3명이서 우리 크루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래 무슨 크루인데 이러면 그냥 우리끼리 편한 애들끼리 술 먹는 크루 하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다가 우리끼리 막 또 친해서 술을 자주 먹는 애들을 영입하자. 이래놓고 그냥 다짜고짜 단톡방에 초대한 다음에 우리 이런 크루다. 술 먹는 크루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감귤서리단이 아니고 사공사라는 이름으로 크루를 했었어요. 사공사요? 네네. 사공사가 무슨 뜻이에요? 사공사가 그 에러 코드인데. 에러코드. 네, 에러 코드. 그 HTTP 에러 코드인데, 우리 좀 에러 있는 애들, 에러 있는 그 좀 문제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네, 이름을 바꿨어요. 처음에 이름 바꾼 이유도 그냥 그 베이스를 치는 호진이가 우리 뭐 몇 명이서 서울에 가서 공연 한번 하자. 이름은 감귤서리단으로 하고 이랬는데, 감귤서리단 괜찮은데? 그래서 감귤서리단 이름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 술 먹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크루를 만들자고 해서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어떤 리직군주에 대한 어떤 로망, 선망 이런 것들을 처음에 향수 같은 걸 느끼신 다음에 크루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술 먹는 친구들이 그럼 다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다 음악하는 사람. 그러면은 약간 음악하면서 술 먹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약간 만들었던 크루라고 네네. 볼 수 있을까요? 뭐 딱히 음악을 하는 사람끼리 만들자라고 처음에 만든 건 아닌데,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다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끼리 뭐 좀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네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감귤설이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끼리 음악 해보자, 뭐 공연해보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영상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타이니 데스크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타이니 데스크가 네. 그게 뭐예요? NPR 뮤직이라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니 데스크 작은 책상에서 하는 공연인데 뭐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나와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공연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도 공간 이쁜 데 가가지고 이런 데서 찍어보자. 미니멀리즘 라이브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뭐 각자의 곡들을 합주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미니멀리즘 라이브는 촬영은 못했고요. 언젠가는 할 생각이긴 한데 그런 거 준비하다가 이제 청춘 마이크라는 지원 사업이 나와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지원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곡이 몇 개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밴드로 활동을 해볼까?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우리 같이 뭐 음악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그러니까 파트들도 마침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던 상태였던 건가요? 네, 뭐 진짜 그 노래방에서 너 드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우연히 드러머 있고 베이시스트 있고 제가 건반 치고 래퍼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기타가 없어서 그때 기타를 영입을 했었는데 그래서 5인이서 밴드를 하고 또 다른 래퍼 한 명은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네. 서울에 있다가 감귤설이단 활동을 하겠다고 이제 다시 내려왔거든요. 오. 그래서 6인으로 하다가 저희가 DJ를 한 명 섭외를 해서 같이 DJ도 원래 친했던 친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친구들끼리 약간 잼하듯이 네네네. 음악하자 해보다가 어떤 지원 사업에 이렇게 좀 선정이 되면서 부랴부랴 약간 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감귤설이단이 좀 탄생했던 네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약간 즉흥적이면서도 되게 필연적으로 약간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근데 왜 감귤설이단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그 친구가 감귤설이단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감귤설이단 한 건가요? 네, 원래는 그건데 뭐 이름의 유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감귤설이단도 뭔가 그 이름의 뜻이 있긴 한데요. 네. 뭐 힙합으로 보면 자기네 지역을 굉장히 뭐 샤라웃하고 이런 그쵸, 그쵸, 문화들이 그쵸, 있는데 그쵸. 저희도 제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주의 특산품 감귤이잖아요. 감귤이고 뭐 갱 이런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감귤 갱 좀 이상해서 좀 귀엽게 가자. 우리는 살짝 귀엽게 훔치자. 그래서 설이라는 단어를 써서 감귤설이단 이렇게 가자. 괜찮다.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뭐 네. 감귤은 대중의 마음이고 그거를 훔치겠다 이걸로 슬로건을 바꾸긴 했거든요. 약간 지은 다음에 약간 또 그거에 네, 맞게 의미부여를 약간 하는, 네. 의미부여를 하나. 저도 굉장히 즐기는 방식이라서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약간 본격적으로 감귤설이단이라는 팀이 만들어져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말한 청춘 마이크라는 사업은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청춘 마이크는 이제 문화가 있는 날에 연계된 사업인데요. 지역마다 뭐 몇 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뭐 특별한 공연을 열어요. 그럼 매주 다른 팀이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영상이 남고 이러는 건데 어찌됐던 계기가 주어졌고 네네. 마침 친구들끼리 술 먹고 노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마침 다 어떤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밴드로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멤버다 보니까 이게 밴드가 되었다.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감귤설이단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연적이면서도 급조되듯이 이렇게 탄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슬로건 삼으려고 이름에 감귤을 차용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는지. 도움이 되긴 했어요. 어떤 도움이 면에서? 되긴 했고 뭐 일단 많이 불러주셨고요. 근데 많이 불러주신 이유 중에 감귤설이단 이름이 한몫을 했다인 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감귤 관련된 축제에서는 희한하게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감귤 설이단이라고 설이단이라서 그러는데 그런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감귤 관련 행사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청춘 마이크에서 공연을 했던 곳 중에 무슨 감귤밭이 있었거든요. 뭐 감귤 농원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웃기신 분이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너네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TMI로 이런 말
네네네. 근데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좀 우발적이고 급작스럽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고하게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를 넘어서 뭐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되게 제주를 대표할 수 있다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약간 즉흥적으로 번개적으로 탄생은 되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또 제주를 넘어서까지도 활동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러한 어떤 배경이나 이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유는 우선 저희가 다 그런 거에 좀 목말라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거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밴드로서 뭔가를 해보고 좀 더 넓은 무대에 서보고 싶고 좀 더 큰 무대에 가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다 있었는데 네. 저희끼리 만나서 합주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나오는 시너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너지들이 굉장히 멋있게 저희한테는 그냥 다가와서 저희가 좀 인원도 많고 역할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뭐 저희 음악을 쉽게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들을 나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되지 않나. 그리고 뭐 곡 쓰는 것들도 감귤 관련된 곡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낑깡. 원래는 금귤이 맞는 말인데 낑깡만큼 입에 붙는 게 없더라고요. 낑깡, 뭐 만다린, 뭐 이번에 뭐 밑강 익스프레스라는 곡도 있고 네네네. 이런 감귤 관련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일단 주제가 감귤설이단이 딱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 뭐 나름 약간 되게 번개 만들듯이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브랜딩하기도 좋은 네네. 팀명이기도 있고 무엇보다 입에 달라붙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같이 합주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니까 멤버들끼리의 시너지도 좋았다 약간 네. 이런 거구나. 그게 또 결과물에 잘 반영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날에 이렇게 어떤 다인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활동하기가 마냥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거기서 느끼는 어려움 예를 들어 뭐 갈등은 또 없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끼리 술 먹는 모임인데 음악을 한다는 거는 또 배려나 협력이나 혹은 또 개개인의 성향의 어우러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큰 문제 없이 잘 흘러갔나요? 일단 개개인의 성향이 너무 다른데 잘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라서 잘 맞는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뭐 모두가 거의 가족같이 지내가지고 한 번도 싸우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거의 저희가 일주일에 한 3번은 만나요. 뭐 합주 2번, 녹음 1번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 거의 만날 때마다 술을 먹거든요. 지금은 거의 가족보다 많이 보고 있어서 좀 그런 유대관계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힘든 거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 갈 때 네. 비행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공연을 하러 갈 때 네네네.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술 먹지만 개개인이 조금 더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은 약간 니즈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쳤을 때 뭔가 결과도 잘 나오는데 그런 기회들도 이어지면서 이게 조금 더 돈독해지는 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침 또 팀명을 통해서 약간 브레인스토밍도 잘 되고 영감들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연이지만 되게 축복처럼 되게 인연이 되고 뭔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네. 파치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파치. 네. 오. 실제로 파치스라고 네. 다음 싱글 준비하고 있는데 파치스는 약간 멤버들을 약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파치스다. 근데 이제 가사에도 좀 그래요. 겉은 못났어도 날 까본다면 넌 날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파치귤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감귤이란 이 텍스트 안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자기적이지 않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동하고 실제로 마음이 가니까 네. 더 곡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감귤서리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킥이 됐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이 이름이- 활동 그리고 나오는 작품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이게 서울로 가면서 뭐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이 가성비가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게 단순 비행기 때문이 아니라
여럿이서 활동하기도 하고 뭐 또 밴드니까 장비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운송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뭐 별도의 에이전시나 소속사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지금 따로 없어요. 그럼 그냥 그 감귤설이단 이 팀이 약간 좀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좀 다인으로 구성된 팀인데 또 어떤 별도의 매니지먼트 없이 활동하면서 느낀 좀 어려움이나 좀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거를 모든 거를 저희끼리 다 해야 되니까 네. 인원은 많은데 이제 뭐 곡 쓰는 것도 하고 뭐 굿즈 같은 것도 제작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공연할 때 그 공연의 아이디어 예를 들면 뭐 공연 기획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뭐 행사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그 7명이서 활동하는데 스케줄 조율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네네네. 또 다 각자 개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농부요? 네, 농부도 있고 오, 네. 학원 원장님도 있고 원장님이요? 네. 오,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 원래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네. 일하는 스케줄하고 이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공연 관련해서 뭐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프로모션 관련해서도 굉장히 저희끼리 다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뭐 디자인, 뭐 예를 들면 굿즈 디자인, 뭐 포스터 디자인, 뭐 공연 관련해서 이런 디자인들을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운영부터 기획부터 그리고 파생되는 상품, 활동, 연습까지도 다 독자적으로 맞추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 약간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스케줄링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네. 부분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더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공연이나 행사들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유들은 얼핏 보면은 그냥 유추하기로는 이 감귤서리단에 대한 각각의 애착이나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좀 서로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맞물리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다들 뭐 돈 버는 직업은 다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자기 마음 안에 감귤사리단이 좀 1순위지 않을까. 저한테는 좀 1순위거든요. 네. 지금은 1순위인데 그래서 더 재밌게 하고 저희끼리도 진짜 고생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공연 끝나면 엄청 아쉬워하고 더 하고 싶어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구성원들끼리도 자기 일이 있지만 이 활동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둬서 유지가 되고 뭐 스케줄이 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애초에 이렇게 감귤서리단이 흥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고 불러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멤버들의 임하는 태도 외적으로 그냥 감귤서리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점차 약간 우상향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강점이나 매력 혹은 뭐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네. 굉장히 원래는 막 3명밖에 없을 때도 공연을 했었는데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 이유가 저는 뭔가 저희 에너지지 않을까. 에너지? 네. 네. 저희가 공연할 때 에너지 좀 많이 분출하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라이브에서 보면 그 라이브 에너지를 받을 거예요. 관객들이. 좀 그게 찾아주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저희밖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떠한 점에서 래퍼도 2명이고 네. 보컬도 있고 네. 심지어 악기들은 다 있고 네. 뭐 DJ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한 사람 노는 사람 없이 그냥 모두가 다 파트를 다 갖고 있고 힙합이랑 락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저희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장르도 좀 더 다양하고 네네. 실제로 사용되는 장비들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말씀 주신 현장에서의 힘이나 에너지가 조금 더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감귤서리단이 다른 팀보다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점?
이런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저희끼리 장르가 없거든요. 네. 저희끼리 말로는 근본 없는 음악 한다고. 근본 없는 음악, 약간 저희 혼재가 네. 되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 저희끼리는 그냥 근본 없는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어떨 때 갑자기 메탈에 써오고, 막 어떨 때는 갑자기 발라드 같은 거 써오고 이러니까 우리 음악은 근본 없는 음악이다. 저희끼리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별도로 음원 발매나 이런 것들도 해나가고 계신 건지? 네네. 네. 우선은 작년에 싱글을 하나 냈고요. 올해 이번에 10월 18일 날 싱글이 하나 나왔고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싱글이 하나 나왔다가 내년 초 상반기쯤에 정규 앨범을 낼 생각이거든요. 이미 약간 그 정도로 약간 곡에 대한 작업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네네.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개개인의 환경 같은 것들을 유추했을 때 이렇게 공연도 하고 있고 곡 작업도 하고 있고 합주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이례적이고 그리고 각자 멤버들이 이렇게 감귤서리단에 나름 많이 할애와 몰입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는 곳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수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뭐 어떤 회사에 대한 스카웃이나 섭외나 이런 건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고요. 네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도 막 고민은 많이 해요. 어떠한 만약에 고민?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서울에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서울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몇 번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각자의 또 일이 있으니까. 네, 네네. 일도 있고. 근데 저희가 조금 정리 아닌 정리를 했던 게 그래도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의견이 모여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매니먼트에서 연락이 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고 만약에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활동하면서 육지를 오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아까 그 오가는데도 상당히 에너지적으로 소모되거나 비용적으로 소모가 돼서 어떠한 면에서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제주를 기점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한 그런 좀 본인의 생활 여건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일단 저희가 팀 자체에도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저의 그냥 음악의 본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활동도 하고 서울에서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라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점잖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약간 제주를 대표하는 그런 뭔가 팀이 되고 싶다라던가 이런 포부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좀 그러고 싶죠. 제주를 대표했으면 좋겠는데 제주도에도 워낙 잘하는 팀들 많아서 일단 저희 목표는 제주 대표하고 좀 제주도에도 이런 음악을 하고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팀들이 있다. 네. 이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랄까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느낌으로 급조된 팀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러한 것들이 막상 또 해보니까 뭔가 잘 맞기도 하고 애착도 커지고 있고 그와 맞물려서 좀 감사하게 불러주신 분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멤버들끼리의 어떤 유대적인 거든 어떤 음악적인 능력이든 그리고 팀의 어떤 흥행 요소든 점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좀 흘러갈 것이란 거에 대한 예상은 못 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멤버분들한테나 아니면 알렌님한테나 이 감귤서리단이 좀 마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도 커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귤서리단이 지금 현재 본인에게 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감귤서리단을 안 하게 되면 음악을 안 할 것 같고요. 네, 좀 그 정도로 여기에 좀 많이 몰두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팀원들은 이런 것까지 딥하게는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감서단 안 하게 되면 음악을 할까?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고 우선 일단 여기다가 다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재밌으니까 감귤서리단 멤버들하고 같이 뭔가 만들고 연주하고 공연하고 이게 지금
인생 최대 도파민이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일단 다들 재밌어서 이렇게 계속 할 것 같고, 네, 뭐 일단 1순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약간 라이프 스타일로서나 뭐 음악적으로서나 아니면은 본인한테 지니고 있는 의의로서나 굉장히 지금 감귤서리단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여러모로 어떤 면에서 되게 이례적인 스토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낭만 가득하게 느껴져요. 당연히 그 배경이나 과정 안에서는 되게 굴곡이나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모양새까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좀 에너지나 정성을 쏟았을지 헤아릴 순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일부가 지나서는 조금 더 감귤서리단이 지금 겸손하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찌됐던 지금 서울에서도 불러주고 있고 부산에서도 불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 팀이라면은 되게 유의미함을 좀 지닐 수 있을 만한 그런 무대나 행사들도 섰고 서나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게 조금 더 감귤서리단의 팀의 성장과 맞물려서 활동 반경이 저변이 넓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 더 나아가서 제주 안에서의 어떤 이런 뭐 공연 문화, 시장 그리고 좀 바라보시는 전망 그리고 또 뭐 원하는 어떤 그런 소망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2부에서 마저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뮤지션 개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좀 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서사를 좀 훑어보듯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우선 저도 이 얘기하면서 좀 돌아보게 되고요. 저도 막 예전에 있던 일들 좀 까먹고 이랬었는데 네, 다시 돌아보게 되고 어떤 의미였는지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귤서리단은 나에게 어떤 의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였던 것 같고 네, 멤버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게 생각할 거 없이 약간 순간순간에 약간 충실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네네. 오늘날 약간 조금 이렇게 되었다인 것 같은데 참 약간 이게 재밌는 게 뭔가 깊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오고 그게 유지되면서 뭔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활로 출구가 되는 게 또 예술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림이면서도 되게 선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서는 조금 더 대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면서 1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We're gonna touch the sky. 네. 1부에서는 그런 조금 더 음악 관심 가지게 된 계기부터 그리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다가 감귤서리단이라는 이런 밴드를 구성하게 된 어떤 그런 서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그러면서 이렇게 멤버들끼리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뭐 애로사항 혹은 내지 좀 잘 맞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두서없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2부 시작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뭔가 서울 내지 부산 내지 육지 오가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좀 바라보고 계신 어떤 제주의 어떤 공연 문화 밴드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더불어 이 안에서 별도로 기획하고 있는 활동들 좀 전반적인 조금 더 거시적으로 문화예술 공연 관련된 어떤 좀 알리님의 사견 소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풀어나가기 앞서서 이렇게 제주에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부산, 서울 내지 육지로도 이렇게 오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곳에서 어떤 공연을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번에 10월에 네. 부산에서 그 락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락 페스티벌. 네. 거기에 그 루키즈 온 더 부락이라고 해가지고 참. 루키즈 온 더 부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뭐 루키를 선발해서 무대에 서는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막 많은 팀들이 지원을 하는데 운 좋게 15팀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본선 보러 부산에 가서 본선을 봤는데 또 운 좋게 탑10 안에 돼가지고 네. 그 공연을 하게 됐고요. 그 경쟁 과정을 좀 뚫으면은 부산 락 페스티벌에 설 수 있는. 네네네. 그럼 혹시 몇 팀 정도가 약간 사전에 참여를 했나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한 200팀 정도 됐고요. 네네네. 그 전에 또 롤링홀이라고 서울에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루키 육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CMYK라는 걸 했었어요. 네.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한 300팀 지원했는데 네. 거기서도 운 좋게 탑 15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됐고요. 요즘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비다방이라는 이제 상수동에 있는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달 12월에는 펫사운즈라는 클럽이랑 클럽 FF라는 데를 이제 갈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을까. 당장 듣기만 해도 어쨌든 육지 활동도 되게 지금 왕성하게 질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초청 내지 섭외가 됐다기보다는 말씀 주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어떤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무대에 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뚫고 약간 무대에 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섭외 오는 것도 있고요. 아. 제비다방 같은 경우는 우연히 그 제비다방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것도 제주도에서 하는 페스티벌에서 만났어요. 네네네네. 저희 보더니 명함 주시고, 제비다방 한번 공연합시다. 이래서. 그래서 스케줄을 이렇게 잡게 됐고요. 부산에는 한 오방가르드란 클럽이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연락 주겠다고 한 다음에 연락이 안 온 거예요. 한 1년 동안. 네. 나중에 한 1년이 더 연락 와서,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 오셔서, 거기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제안도 반이고, 저희가 컴페티션에 참여하는 것도 반이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컴피티션 관련해서도 뭐 200팀, 300팀 지원했는데 10등 안에 들고 15등 안에 들어서 어쨌든 무대를 서게 된 거잖아요. 뭔가 무슨 계속 안 돼.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100팀에서 200팀 막 제끼고 이렇게 무대를 서게 된 거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락 페스티벌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밴드 음악을 하는 어떤 뮤지션으로서 좀 지니는 의의가 있다고 많이 들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감 내지 뭔가 체감?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꿈이죠. 완전 꿈의 무대고 네. 뭐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벌들 많았거든요. 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네. 옛날에 지산 록 페스티벌, 뭐 부산 락 페스티벌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탑 3였어요. 네. 여기는 언젠가 음악하면서 무조건 서고 말 테다 했는데 이번에 운 좋게 부산에 서가지고 네. 처음엔 안 믿겨졌어요. 저희 막 완전 그 발표됐을 때 네.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어요. 진짜 한 5cm 정도 하늘에 떠 있는 느낌? 걸어 다니는데 살짝 그런 느낌으로 다녔고. 약간 도파민 하이 네, 같은 도파민, 느낌인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무슨 이슈가 있는데 별로 안 재밌어요. 그 도파민 하이를 한번 느끼고 나니까. 그래서 본선 하러 갔는데, 본선에 남은 팀들도 굉장히 잘하는 팀들. 네. 저희도 다 이름을 알고 있는 팀들이었는데, 네. 막상 가는데 너무 떨리는데 딱 심사위원 앞에 딱 3분 앉아 계셨거든요. 내가 딱 뒤를 봤는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놀다 가자 해서 놀고 왔는데 떨어지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붙어가지고 그때 한 10m 이렇게 위에서 걷는 그런 느낌으로 있었고 사실 안 믿겼죠. 그런데 선다는 것 자체가 제주도에서는 한번 섰었어요. 그 스태핑스톤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뭐 저희가 뭐 섭외가 돼서 간 건 아니었고 네. 제주도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지원 사업 안에 들어서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데 또 이 스태핑스톤이랑 거기랑은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저한테는 스태핑스톤은 저희가 제주도니까 안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고 부산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네. 또 그런 데 섰다니까 아직도 잘 안 믿겨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제가 한 공연 중에 제일 많았지 않았나. 많지 않았나. 어찌됐든 좀 본인이 선망하거나 소망하던 그 무대에 네. 섰던 거잖아요. 네. 거기서 느꼈던 되게 감회가 많이 새로웠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무대에 섰다는 게 큰 의의를 지니면서도 거기에 선 뭐 평소 당연히 동경하던 뮤지션들도 분명 있었을 테고 약간 그들과 같은 무대 내지 어떤 같은 공간 안에서 어떤 뮤지션으로서의 무언가를 선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좀 뭔가 좀 달랐나요? 약간? 감회가 새로웠나요? 네, 달랐어요. 저도
라 페스티벌 간 건 처음이었어요. 약간 라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가게 된 거죠. 네네네. 뭐 초대장이 주어져서 가긴 갔는데 라 페스티벌에 안 가봐가지고 다른 팀들이 어떻게 공연하는지는 그냥 영상으로 봤는데 실제로 그 에너지랑 그 퍼포먼스를 보고 나니까 아 다르더라고요. 막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죠? 확실히 다르고 네. 소리도 다르고 그 눈으로 담겨지는 그 피사체도 다르고 이러니까 좀 더 미쳐야 되는구나 무대에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막 나름 무대에서 에너지를 분출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쇼맨십이나 네. 말하는 거나 음악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좀 달라서 좀 영감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좀 더 유독 미쳐야 돼요. 좀 유독 인상 깊거나 영감을 받았다 하셨을 만한 그런 팀도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실리카겔도 봤는데 실리카겔은 일단 소리로 일단 압도가 됐고요. 진짜 깜짝 놀랐고 뭐 드럼 솔로 한 3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고 이승윤 무대 보고 좀 놀랐어요. 이승윤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네네네. 솔로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그런 파워랑 에너지를 내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일단 이렇게 두 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알면서도 막상 또 직접 현장에서도 보고 같이 무대에도 서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시야? 네. 식견이 넓어지는 그런 네, 느낌도 네. 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금 더 크고 어떤 상징적인 무대도 섰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클럽 공연이나 아니면은 인디적인 무대에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오가면서 많이 지금 쓰고 계셨고 쓰실 예정이잖아요. 네. 뭔가 그런 공연들은 또 어땠어요? 또 그것만의 맛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만의 맛이 있고 완전 저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거의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인디적인 공간이나 클럽 공연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아, 단독으로 한다는 게 약간 그날은 이 팀, 약간 이런 네네네. 느낌인가요? 아, 그런 팀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순전히 저희만 보러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이 오시게 돼서 사실 재미는 페스티벌보다는 클럽 공연이 조금 재밌긴 해요. 저한테는. 아, 호응이나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원활하고 그런 네네. 느낌인가? 아, 근데 서울에서나 부산에서 그런 클럽 공연을 할 때도 뭔가 감귤설이단을 알아봐주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꽤 있으신 건가요? 네. 운 좋게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오, 와, 이미 약간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라이징 스타가 되어가는 아유, 그런 분일까요? 그 거의 제주도 출신 서울 서울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아. 좀 많이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해야죠.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약간 제가 그 감귤설이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데 약간 관객들의 포스팅 해주는 것들을 리포스트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되게 딱 느낀 게 약간 뭐 학생들이나 이런 팬들이 되게 뭔가 진짜 많다 하는데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뭔가 약간 진짜 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 약간 여고생 팬이 있는 느낌? 약간? 네. 그런 게 약간 그냥 너무 약간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돼서 약간 어찌됐든 지금은 어떤 팬들이 찾아와 주는 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뭔가 자기를 보러 와주고 미리 알고 찾아와 주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되게 약간 뭔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차원의 것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말로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굉장히 일단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요새는 그 팬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해져서 이름까지 다 알고 뭐 이름까지 다 알고 뭐 서로 공연도 자주 오고 네.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요새는 조금 여담이지만 살짝 팬덤이 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그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팬들끼리 친해요. 네. 팬들끼리 이제 그 무리가 친한데 이 무리끼리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라이브를 하면 저희가 이걸 들어가서 봐요.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달라졌다는 느낌을 아. 받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감귤서리단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감귤서리단이 오히려 더 네, 오히려, 좋아해. 네. 아. 이렇게 돼버린 네. 건데 뭐 일단 너무 항상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되게 고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막 케이크 이런 것도 막 선물해주고 그 부산 라 페스티벌 탑10 축하한다고 진짜요? 네, 감귤서리단 로고 이렇게 해놓는다고 케이크 이렇게 주시고 편지까지 써주시고 이래가지고 저 너무 부러운데? 약간 이거는 뭔가 겪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종류의 약간 충족감일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게 처음이라 가지고 혹시 막 편지 같은 것도 받아보셨나요? 그쵸 편지까지 와. 이제 각 한 명 한 명이 네. 누구 써줘야겠다 해가지고 편지까지 선물 받. 와, 진짜요? 네. 약간 아직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약간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뜨거워지면은 소위 말하는 약간 좀 따라붙는 용어가 뭐 연예인병이라던가 이런 말들도 막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고취감?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생기지는 않았나요? 그런 거는 따로 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저희도 저희 위치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이거를 좋아해 주는 거는 개개인이 뭐 잘생겨서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 팀의 음악이 좋으니까 좋아하시는 거고 이래서 네, 객관화가 다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예인병 걸린 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약간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오히려 이 멤버들이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게 되게 약간 뭔가 보기 흐뭇한 네. 그런 상생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그 팬분들한테도 감귤서리단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태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약간 그런 함양들도 이게 되게 감귤서리단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던 서울이랑 부산 같은 데서도 클럽 공연을 하고 또 제주에서도 클럽 공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뭔가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제주에서 하는 것과 육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우선은 뭐 저희가 공연하는 데는 차이점은 없는데요. 그 에디튜드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관람객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좀 문화가 다른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특히 부산 관련해서는 문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네. 할 일 없으면 보러 와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면 보러 온다는 게. 그러니까 제주도는 공연이 있는 걸 알아도 선뜻 가기 힘들어하는 이게 제주도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조차도 공연이 있을 때 갈까? 에이 말자 살짝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부산 사람들은 공연인데 갈래? 가자 이렇게 돼서 처음 보는 밴드도 그냥 막 보러 가고 그 공연 관람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전시나 이런 거 있으면 보러 자주 가잖아요. 네네네. 네. 뭐 공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누구 공연인데 보러 갈래? 가자 이런 그런 문화가 잘 돼 있고 좀 아직 제주도가 살짝 그런 문화는 좀 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문화적인 거에 대한 소비, 수요 이런 것들에 네네네.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저도 적잖이 공감을 하는 바이긴 한데 약간 제주도가 그런 어떤 좀 뭐랄까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입구의 벽이 조금 높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이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건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네. 막 공연 포스터를 더 이쁘게 만들어 보자.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보자. 오게 되면 사람 2명 오면 1명은 무료로 입장해주자.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네. 아직도 원인은 못 찾은 것 같아요. 원인은 못 찾았고, 그 벽을 낮추는 거를 저희가 찾아서 네. 최대한 해야 앞으로 사람들이 오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감귤서리단 이외에도 제주나 혹은 육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제주의 뮤지션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요. 잘하는 팀들 많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팀들도
팀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뭐 사우스 카니발도 있고. 사우스 카니발. 네, 굉장히 유명하고 스웨이시티라는 팀도 있고요. 뭐 키타와 올겐, 그다음 제널론 형님, 뭐 파라솔레이브, 무토, 또 모허라는 팀도 있고 엄청 많은 팀이 지금 육지랑 오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말씀 주신 그런 분들도 제가 들어본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페스티벌이나 조금 더 잦은 클럽 공연에 이렇게 좀 왕래가 잦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까요? 네,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럼 제주를 거점으로 하고 계신 그런 잘하고 있는 팀들은 많은데 유독 제주도가 느끼셨던 거에 의하면은 제주나 서울에 비해서는 약간 관람객들이 공연을 찾는 것들이 조금 발길이 더디다. 네, 네,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까 일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제주 안에서 여길 거점으로 오가면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되게 확고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맥락에서 제주도에서 약간 어떤 시도들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 클럽 문화를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활기 프로젝트라는 거를 기획해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활기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제주시 안에 클럽, 그러니까 라이브 클럽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2군데 정도가 남았거든요. 네. 크게 이제 인디라는 클럽이랑 네. 낮과 밤이라는 클럽인데 네. 이 두 개도 이제 거의 파리가 날리는 그러니까 어. 공연이 있을 때는 사람이 있고 네. 거기가 라이브 클럽이지만 평일에는 이제 이제 술을 파는 뭐 맥주 파는 펍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장사를 접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브 클럽만큼 저희가 편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도 하고 네. 라이브 클럽이 살아 있어야 뮤지션들이 편하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약에 라이브 클럽이 없으면 대관을 해가지고 뭐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 대관을 해서 대관 공연을 해야 되지만 라이브 클럽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클럽을 활성화 시켜보자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이렇게 기획 공연으로 기획하고 있는 게 활기 프로젝트고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다는 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네. 일단은 저희도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 첫 공연하고 조금 있다가 한 3명 왔나? 뭐 그럴 거예요. 네. 관객이 3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막 저희끼리 막 문제점도 찾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스터도 이쁘게 만들고 뭐 영상 매체 만들어서 해보고 네. 이랬는데 그닥 그렇게 좋은 결과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는 좀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는 팀들도 많이 생기고 그럼 같이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활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팀들도 이렇게 생겨가고 네네네.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라이브 클럽의 네. 어떤 매출이나 수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목적이긴 하거든요. 사실 클럽 사장님들 돈 벌게 해주는 게 목적이라서 네네네. 최대한 술을 먹어줘야 이제 거기가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연을 보러 네. 온다기보다 네. 아무래도. 공연을 보러 와서 음주까지 권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술을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술을 왜 안 먹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를 끌고 와서 안 먹나? 뭐 여기가 술 먹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도도 한번 했었어요. 그 웰컴 드링크를 주면 네. 이미 술 먹은 김에 술 먹지 않을까? 그래서 웰컴 드링크 막 활기 번쩍주 해가지고 네. 그냥 바카스랑 뭐 소주랑 뭐 토니워터랑 이렇게 섞어서 만든 술이 있는데 그런 것도 주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거밖에 안 먹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의미에서 약간 참여하고 싶은 팀도 늘었고 관객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잦아졌지만 여전히 약간 라이브 클럽의 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해결해야 될 미션들이 남아있다는 네네네. 느낌.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지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 일단은 그 활기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대로만 더 가고 좀 더 멋있는 무대를 만들고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클럽의 매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은 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희도 막 클럽 운영의 전반적인 어떤 걸 아는 게 아니라서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모델로 생각하는 거는 부산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공연 문화가 잘 돼 있고 공연장도 가고 싶게끔 일단 만들어져 있거든요. 음향도 굉장히 괜찮고 네. 거기는 우선 가면 다 일단 술을 먹어요. 다 술을 먹고 사람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일단은 부산이 모델이라서 거기서 많이 레퍼런스를 받고 좀 접목을 시켜볼까 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 활기 프로젝트라는 거는 결국 뭔가 클럽 뮤지션들이 공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존속이나 어떻게 보면 번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공연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팀의 수익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일까요? 아니요, 수익에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 수익 같은 경우는 클럽하고 아마 반반씩 나눠요. 그리고 아마 공연한 팀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그날 받은 수익은 아마 디플스 다 써버리는 어... 전혀 저희 수익에는 도움은 안 되고 대신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하고 재밌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얘기가 나온 김에 수익에 대한 것들도 좀 편하게 괜찮으시면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도 감귤서리단이 이렇게 행사적으로 그리고 제주도 할 거 없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찾아주는 곳도 늘어나면서 이 팀에 대한 수익의 변화들도 조금씩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딱 얘기는 안 해줘도 그래도 이 정도의 변화는 생겼다 이렇게 좀 러프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뭐 금액적인 걸 밝혀도 되는데요. 아, 네네. 그 마이너스라 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어. 비행기랑 숙소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네, 지출이 커요. 어.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도 있었고 이번에 정규 앨범 준비하면서 그런 나오는 지출들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지출이 더. 네, 지출이 훨씬 컸어요. 아, 근데 이건 뭐 저희도 좋아서 하는 거고 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생각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본인 삶의 큰 여가이자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내지 소비를 하고 있는 네네.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와, 근데 살짝 충격인 게 어찌됐던 지금 대내외적으로 감귤서리단이 그래도 멤버가 많고 하지만 여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팬덤도 있는 팀인데도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제주 안에서의 어떤 뮤지션들의 이 상황에 대한 시사점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팀마다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행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색깔의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행사에 가까운 팀이 있으면 그렇게 뭐 생계 유지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말씀 주신 행사라는 건 좀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서 기획 공연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색깔의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페이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저희 또 인원도 많고 음악도 좀 강렬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부르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계적인 측면이랑 어떤 그런 행사의 어떤 수? 이런 분포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제주에서 뮤지션들이 음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행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행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네, 굉장히 많고, 안 좋은 점은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에 따라서 그런 섭외가 결정이 되는 거라서, 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면 대중적인 거를 많이 주문을 하는데, 네네네. 뭐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그분들은 생계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행사는 확실히 많은 게 사실. 그래서 저도 들은 게 약간 어떠한 면에서는 배가 부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뮤지션들도 많다라고 막 사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아, 네. 이런 게 좀 행사가 많고 공연의 기회도 많은데 뭔가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자립하기 어렵다라고 뭔가 좀 호소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말인데 오히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무대의 빈도만의 문제, 행사의 빈도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사에 불러주는 뭐 거에 좀 특화된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본면에 어떻게 보면 진짜 아티스트로서 뮤지션으로서 자신의 음악을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행사가 많은 게 어떤 뮤지션으로서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에 그렇게 큰 플러스가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아,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팀들과 제주에서 자신의 음악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전망은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보진 않았는데 금방 든 생각은 뭐냐면, 조금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이 아티스트의 음악이 궁금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아까 문득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그 행사에 오는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거에 대한 시도가 있으면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지금 여기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세계를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으면, 그럼 또 이제 자기 취향일 수도 있고, 많이 들을 수도 있고, 공연장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금방 아까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와도 자기 아는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지, 모르는 노래 부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팀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음악을 갑자기 들어버리면 또 별론데? 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꿔가는 게 제일 일단 1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전의 답들과 맞물려서 생각이 드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장에 온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뮤지션을 보고 찾아간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 활기 프로젝트처럼 뭔가 자신의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늘고 거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까 말한 그런 좀 솔루션과 많이 맞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찌됐던 그러니까 그 활기와 비슷한 클럽 공연에서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온다는 거는 그 아티스트에 대한 니즈나 수요 혹은 하다못해 흥미라도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테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기 음악을 하고 있는 그리고 꾸준히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미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개개인한테도 이렇게 뭔가 요구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주가 그래도 예술문화의 섬이라고 이렇게 브랜딩하는 시도도 있고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색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전반적인 제주에서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무대로서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좀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부산 라 페스티벌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원하는 내가 이제 부산시에서 아예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아예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페스티벌을
색깔의 모든 공연들이 제주시에서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페스티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중음악 페스티벌은 스태핑스톤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그 개인 사업체가 하는 네. 그 페스티벌이고 시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좀 더 멋있게 페스티벌 같은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부산 락 페스티벌이 뭐 당연히 유명한 팀들도 섭외를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그 외에 컨텐츠들을 엄청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참여했던 루키즈 온더 부락이나 로드 투 부락이라고 해가지고 부락 그 홍보 공연 같은 거를 이제 서울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이 거의 대부분 부산 아티스트들이 가요. 그리고 부산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공연도 만들어주고 티켓도 주고 이런 이제 좀 그 흐름들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에서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또 그러면서 이 부산 아티스트들은 이 페스티벌을 아예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더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이 멋있는 페스티벌이 제주도에서 생겨가지고 아예 제주도 하면 이 페스티벌을 연다 느낌의 색깔로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저희도 뭐 루키즈 온더 제주 뭐 이런 네. 뭐 제주 루키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다른 데서도 여기서 공연할 수 있게끔 뭐 컴피티션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준다든지 네네네네. 뭐 이런 행보가 있으면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큰 범주의 행사라기보단 음악에 초점이 맞춰진 음악적으로 큰 행사, 네네.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제주의 색채가 곁들여져서 제주의 뮤지션들을 조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생기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일단 거잖아요. 음악적인 면에서는 이렇고요. 뭐 네. 문화적인 면에서는 좀 더 많이 저도 봐야 되지만 뭐 이런 크게 하는 것들을 도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전문가 내지 관계자가 아니라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 있는데 제주도가 그런 음악적인 페스티벌을 하기 가장 최악의 조건의 어떤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 주신 그러한 시도를 좀 해보려는 개인이나 사업체들도 꽤나 적지 않게 있었는데 물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수준이나 감도들도 분명히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사실 부산에서 락 페스티벌을 하면은 부산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가잖아요. 네. 그런 흥행 요소에 결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필연적으로 헤드라이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거를 뭐 업계 용어에서 뭐 오다마라고 막 오다마요? 네, 뭐 네. 이렇게 막 하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행사에 찾아오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네. 혹시 제주대학교 축제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대학교는 축제 예산도 많은데 약간 아티스트들이 섬이라는 이유로 약간 1박 2일이 걸린다는 이유로 페이를 뭐 2배 가까이 부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요런 현국인데 예산은 한정적인데 소위 말하는 그런 헤드라이너를 초빙하기에는 그들이 부르는 가격이 곱이 들고 또 심지어 그들한테 딸려온 어떤 매니지먼팅 인력들의 어떤 숙박, 숙식 그리고 개별적인 페이까지도 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수요가 커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결국 이걸 주최하는 사람들도 성공시켜서 소득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인데 네. 말씀 주셨던 약간 이 지역민들의 감도 때문에 약간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과 여기 지역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덜하다는 그런 것들이 싹 맞물려서 이 흥행시킬 만한 이런 어떤 스타들을 부르는 가격들은 매우 높고 티켓은 오히려 잘 안 팔려버리는 약간 요런 좀 뭐랄까 악조건들이 많이 산재가 되어서 말씀 주신 그런 행사들을 좀 개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사실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로 사실이 또 그렇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예산을 들여서 시도가 되었던 몇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많은 문화예술 관계 사업 같은 것들이 꼈을 때 생각보다 되게 행사 비용이라던가 뮤지션적인 아티스트적인 참여 비용이 이 행사나 페스티벌 예산에 고려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들이 되게 잦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드는 생각,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예산적으로도 뭔가 어떻게 보면은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나 사업자들도 많다 보니까 제주도가 예술문화의 섬이라는 이 브랜딩 캐릭터랑은 무색하게 말씀 주신 그렇게 지역의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자립할 만한 그런 장을 열기에 되게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뜨문뜨문 들어서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다 보니까 저도 뭔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고충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답을 누구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약간 힙합 컬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이런 힙합 컬처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라이징 스타나 되게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금에 환영을 해서 거의 그냥 기부에 가까운 수준으로 아예 그런 것들을 열고 살려버리는 그런 데려다 플레이들을 키우죠. 네. 미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막 돈 문제 얽히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려울 거면 진짜 그냥 독보적인 스타가 나타나서 자선 사업 행하듯이 여기를 좀 살리는 그런 그냥 되게 막연한 상상을 제가 줄고 사는데 꼭 아티스트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가 얘기가 많이 새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약간 로망이나 바람이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감귤서리단이 전국구에 나아가서 어떤 슈퍼스타가 돼서 어쨌든 제주를 거점으로 하고 여기를 살리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이 있으시니까 되게 전국구적인 슈퍼밴드가 돼서 제주도의 약간 그런 인프라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무책임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참 이렇게 답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포부를 다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종류의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알리님이 알아가시는 것들도 생기셨겠지만 저도 반면에 조금 생각이 넓어졌던 게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악조건들도 있지만 제주도가 실제로 예술문화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네. 이렇게 고충을 호소하는 뮤지션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뭔가 안타까움과 동시에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무대가 이렇게 많고 행사가 이렇게 많다는데 네.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품을 찾고 나서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되게 뭐랄까 한쪽만 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주신 행사에서 찾는 그런 어떤 수요나 바라는 점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은 자기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정을 또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총체적 난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뭔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런 감귤서리단에 뭔가 앞으로 계획된 행보나 포부 같은 것들을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년에 정규 앨범을 낼 거고요. 네. 네, 정규 앨범은 10곡 정도가 들어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타 방송사에서 어떤 제안이 와서, 네. 어떤 컴페티션 비슷하게 참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선 하는 걸로 얘기는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아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게
지금 그 방송사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뭐 비밀 유지가 뭐 비밀 유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직은 네. 시기상조적인 측면이 네. 있어가지고. 햇볕 요리사 같은 느낌. 네. 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냥 슈퍼스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뭔가 진짜로 될 만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인가?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막 사실 커버곡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커버 노래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 거의 모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아, 자기네 특징상 노래-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네. 아. 그 전에 했던 밴드 프로들도 다 그랬어가지고 무조건 커버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막 곡 선정하고 편곡하고 이러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슈퍼스타 되기 어렵네요. 이렇게 슈퍼스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밴드 붐 이런 이야기도 네네. 좀 꺼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어떤 실리카겔 내지 어떤 라이징 되는 뭐 유다빈 밴드라든지 밴드 팀이 옛날에 받았었던 관심과 어떤 이런 호응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조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약간 네. 뭐 밴드 붐은 온다 내지 네. 밴드 붐은 올 것이다. 약간 이런 밴드 씬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 제 밴드 하는 사람으로서 네. 너무 좋은 움직임이고 이게 붐이 정말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는 멀었다 생각합니다. 아직 오진 않았다. 네. 아, 멀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단은 밴드가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쇼미더머니 했을 때 힙합 할 때 힙합을 꿈꾸고 랩을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네. 밴드는 사실상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음. 밴드는 기타 하는 사람도 찾아야 되고 베이스, 드럼, 뭐 보컬, 곡 쓰는 사람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고 이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이들이 뭔가를 만들 때 그 나가는 돈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힙합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파이가 커지기에는 네. 아직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밴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아직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안 받고요. 아무래도 그 진입장벽부터가 네, 좀 쉽지 네.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게 좋은 전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말씀일 수도 네, 있을까요? 네, 네. 음. 뭐 그냥 밴드 음악 특성상 그냥 지금 새로운 거라고 느끼니까 좀 붐이 오는 것 같고 밴드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밴드도 여러 가지 밴드 있잖아요. 뭐 재즈 밴드도 있고, 네. 뭐 빅밴드도 있고, 브라스 밴드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좀 성향이 락 밴드를 좋아하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뭐 밴드 붐이 와도 메탈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그래서 밴드보다는 지금 락 음악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참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관적인 전망에 대한 네. 이야기나 흐름만 이렇게 돼서 잠깐 좀 이게 좀 다운됐던 것 같은데,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어떤 뭐 밴드 씬, 지역 씬을 다 떠나서 다시 이렇게 감귤설이단 내지 알렌이라는 본인으로 돌아와서 그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제주에서의 활동, 그리고 어떤 라이브 클럽에 대한 어떤 활성화에 대한 이러한 어떤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과 팀의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의 성장으로 맞물릴 수 있는,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활동이 집약된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활기 프로젝트나 그런 라이브 클럽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본인에게 주고 있는 의의는 좀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그 활성화가 저한테는 의의가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고 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걸 좀 막는 행동이거든요. 좋아하는 공간이 장사가 안 돼서 유지가 안 돼서 사라지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차라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저희가 공연하는 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이 공연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대관 공연도 많아질 것 같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입장해서 공연 보고 술 마시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 테니까 네. 여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예요. 뭐 뭔가 의의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본인이 지니고 계신 의의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네네. 것 같거든요. 저희 팟캐스트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담론이 물론 제가 적자라는 거는 사실 방금 알게 돼서 이게 되게 쇼킹인데 네. 뭔가 이렇게 생계적인 출혈도 있고 시행착오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어떤 굴곡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팀 활동을, 밴드를 해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앞서 말한 저의 질문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압축해서 느꼈을 때 이렇게 적자도 나고 뭔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도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뭔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찾아가고 있는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재밌어서예요. 그냥 단순히 그 이유밖에 없고 제가 음악을 하는 게 재밌고 지금 이 감귤서리단하고 뭔가를 하는 게 재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도파민 하이가 오는 네. 이게 좀 계속 재밌다고만 얘기해서 그런데 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멤버들하고도 케미도 잘 맞고 합주하면 그냥 다 막 엄청 웃으면서 하거든요. 공연할 때도 엄청 즐겨하면서 하고 그냥 단순히 재밌고 그 재밌는 사람들하고 뭔가 재밌는 짓거리라고 해도 되나요? 재밌는 짓거리를 만들어서 네. 이게 좀 잘 돼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왜 안 되지? 서로 다시 고민해보고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안 됐을 때 또 다른 걸 또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다 재밌어서 아직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알랭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오셔서 대화를 나눠주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수익적인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거를 활동함에 있어서 오는 도파민이라던가 의의가 주는 또 다른 살아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움직여 나가는 그런 동기인 것 같은데 지금 해나가고 계신 것들이 약간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지만 동시에 이거를 관객들이 받아가고 그들이 얻는 또 다른 재미와 유의미함이 또 있잖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어렵게 말할 거 없이 라이브 공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가서 그 사람들이 삶에 약간 스며들고 순간에 스며들고 그런 것들이 약간 그들의 일상에도 영감이 되게 많이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 안에서 아까 말한 그런 좀 공연 문화의 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면서 제주 안에서도 감귤서리단을 비롯해서 자신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음악을 소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가길 개인적으로 저도 좀 더 바라고 응원하게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커나갈 그리고 제주를 더 활성시켜 나갈 감귤서리단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해보면서 좀 소감 종합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재밌고요. 네. 이게 뭔가 좀 이런 팟캐스트 이 보이는 라디오 같은 느낌을 잘 안 해봤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 재면소 나갔을 때밖에 없었는데 재면소 때는 또 이제 옆에 다 멤버들도 있고 심지어 호스트가 멤버니까 네. 그냥 뭐 찍는 사람들도 다 알고 이래가지고 뭐 긴장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오늘은 나름 긴장해가지고 말도 원래 이만큼을 해야 될 거를 그냥 이만큼만 한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네, 나중에 따로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공간도 너무 이쁘고요. 특히 이게 너무 최고입니다. 사실 뭐 마무리하면서 치기엔 좀 그렇지만 저도 이런 공간에서 공연하는 공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직 네.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팀 아시들과 스튜디오 아담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 팟캐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저는 호스트 3방 그리고 게스트 알랭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